솔직히 말이야, 우리 다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아? 드디어 월급 들어오는 날, 통장에 찍힌 300만 원. 딱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 아, 이제 드디어 집 좀 사볼까? 얼마나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 나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말이야,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 진짜로 네 연봉 3천에 그 내 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집이 정말 네가 상상하는 것만큼 환상적인 미래를 가져다 줄지, 아니면 독이 든 성배가 될지 말이야. 내 이름은 이재야. 난 부동산과 금융 주제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내 집 마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진짜 후회 안 할 거야. 장담할게. 자, 봐봐.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보통 연봉 3천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 한 2억 정도는 나오겠네요,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그럼 딱 드는 생각이, 와, 그럼 3억짜리 아파트도 가능하겠네? 1억만 더 모으면 되는 건가?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야. 사람들이 흔히 믿는 금융상식은 사실 은행의 수익 모델이지 네 삶의 안정 모델이 아니거든. 사실 말이야, 은행은 네가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돈을 벌어.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네가 최대한 많이 빌려가는 게 최고인 거야. 그래서 대출이 이만큼 나옵니다 라고 쉽게 말해주지만, 그게 네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진다? 아니, 슬퍼진다라고 해야 하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부채는 무려 8천만 원이 넘어. 그리고 그중 주택 관련 대출이 압도적으로 많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연봉 3천만 원 이하 가구의 부채 상환 능력은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연봉 3천 받는 사람이 2억 대출 받아서 매달 100만 원씩 갚는 건 실제로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야. 수학적으로 딱딱 계산해보자고. 연봉 3천만 원이면 세전이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다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대략 월 22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대출 이자를 빼봐야지. 예를 들어 2억을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연 4% 금리로 빌렸다고 치자. 그럼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얼만 줄 알아? 거의 95만 원 정도 나와. 95만 원. 월급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이 이자와 원금 갚는 데 나가는 거야. 그럼 남는 돈이 얼마지? 125만 원. 이 돈으로 월세나 관리비 내고,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내고, 식비 내고, 교통비 내고, 혹시라도 병원이라도 가면 병원비 내고. 어때?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아? 여기서 나는 커피도 안 마시고 외식도 안 하고 옷도 안 사 입는 미니멀리스트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얘들아.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그래도 집값이 오르면 대박 아냐? 남들 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됐잖아. 맞아, 나도 알아. 주변에서 누가 영끌에서 집 샀더니 몇 억 올랐대, 이런 얘기 들으면 배 아프고 불안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드는 거 당연해.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FOMO 현상이야. 나만 소외될까봐 불안한 마음 말이야. 사람들이 집을 무리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야.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될 것 같고, 나만 가만하게 살 것 같은 불안감. 하지만 진짜 바보는 남이 다 하는 걸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이야.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어. 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집을 샀거나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결정을 합리화하고 싶어 해. 이 집은 분명 오를 거야.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 인정해야 하니까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거야. 슬프지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럼 연봉 3천은 평생 월세 살아야 하냐? 아니, 절대 아니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집이라는 건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금융적 선택 중에 집은 그 규모와 책임감 면에서 차원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거야. 일단 너의 진짜 월 지출을 파악해야 해. 가계부를 써도 좋고, 아니면 요즘 나오는 앱들 많잖아. 그걸로 딱 한 달만이라도 네 돈이 어디로 새는지 파악해봐. 그리고 나의 진짜 최저 생계비를 계산해봐.
매달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하라는 거야. 대출 이자가 이 금액을 넘어선다면 그 집은 네 것이 아니야. 은행 것이지. 다음으로 내 집이라는 정의를 다시 해보자고. 집은 꼭 소유해야 하는 자산일까? 아니면 안정적인 거주지일까? 전세나 보증금이 낮은 월세도 훌륭한 내 집이 될 수 있어. 특히 연봉 3천이라면 보증금이 적은 빌라나 투룸 월세로 시작해서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지. 자, 봐봐. 네가 지금 집이라는 거대한 돌덩이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 너무 무거워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야. 근데 옆 친구는 돌덩이 대신 작은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고 가꾸는 거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겠지. 집은 돌덩이고 투자는 씨앗이야. 네 연봉에 맞는 씨앗을 심어야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해. 솔직히 말해서 연봉 3천에 서울 아파트 사는 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꿈이 되어버렸어.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미국 ETF에 투자하거나 적립식 펀드를 시작해봐. 이게 지루해 보여도 10년, 20년 뒤에는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게 될 거야. 워렌 버핏이 괜히 복리를 세상에서 8번째 불가사의라고 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 이게네. 그렇게 살면 언제 부자 되는데? 남들은 영끌에서 한 방에 가잖아. 맞아, 한 방에 가는 사람도 분명 있지. 그런데 그 한 방이 성공할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이랑 비슷해. 대부분의 영끌족은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진다? 아니,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연봉 3천만 원은 부자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지 목표점이 아니야. 네가 무리해서 대출받고 빚에 허덕이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플레이어가 아니게 돼. 빚의 노예가 되는 거지. 진짜 부자들은 절대 무리해서 빚을 내지 않아. 그들은 시스템을 이해하고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기억해. 연봉 3천만 원에 집 상한선 얼마를 고민하는 네 모습은 과거의 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더 이상 은행이나 부동산 업자들이 던져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 네 스스로의 금융 지식을 쌓고 네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해. 집은 언젠가 살 수 있어. 아니, 네가 제대로 돈을 모으고 투자한다면 지금 당장 무리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집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네 돈을 지키고 불리는 데 집중해야 해. 그게 네가 이 살벌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고 결국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 영상이 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고 구독은 필수야.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금융 진실을 파헤쳐 줄게.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안녕.